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오전에 이 새벽에 청취율을 이끄는 사람 바로 김영민 아나운서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배승희 변호사님이 이끌어가시는 뉴스파이팅에 발만 담그고 있는 거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기에 네. 이 방송이 큰일 났다. 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오래 계속 해야 써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오래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요, 지금 뭐 사태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인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거 어떤 그러네요. 겁니까? 네, 지금 광복회에서는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였고요. 48개 역사학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김 관장 임명 철회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대통령실에서는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고 네. 김영석 관장 본인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죠. 네. 그리고 이 여파로 지금 건국절 논란까지로 번졌는데 네.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이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왜 지금 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복회는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자체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은 초청하지 않는다고요? 네, 광복회가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에는 불참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이 자체 기념식에는 유족이나 광복회원, 기념사업회 단체 이외에 어떤 정치인들은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이 뜻이 훼손될 수 있어서 이런 우려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요. 독립기념관장 광복회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일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1,200여 명의 그 특사가 단행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그리고 전직 주요 공직자나 정치인을 포함해서 총 1,219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특사를 단행한 건 윤 대통령 이번이 5번째인데요.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복권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네. 포함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여론을 조작한 혐의라고 하니까 뭐 이게 선거법인가 하실 텐데 업무방해죄입니다. 이번에 복권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고민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네.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을 담긴 뜻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좀 피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네. 어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확정된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예. 복권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요. 2027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미리 하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이 얘기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상병 사건 수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용 확보. 이것도 뉴스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지난해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통화 내역 확보는 이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이 네.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네. 지목이 돼 왔기 때문에 이 통화 내역 확보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앞서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차례 청구를 했는데 법원 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다시 이 통신 기록 확인 기간을 좀 줄여서 청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역이 보존 기간 1년이 지나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록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일부나마 이번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8월 2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던 네. 그 전후 과정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본 결과 이 전화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지 이 사실은 이 영장을 통해서 받은 내용은 뭐 몇 분 통화했다, 몇 분 통화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는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 수용할 생각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네.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치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단서 조항이 2개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 소식인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이번 달 국제대회 모두 불참한다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러는 겁니까? 어제 소속팀을 통해서 네. 이번 달에 출전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국제대회 모두 불참하겠다라는 뜻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 이 대회랑 네. 슈퍼 500 코리아 오픈 대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예. 원래는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무릎과 발목 부상을 불참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금메달 획득 직후에 작심 발언 내놨고 파장이 상당하잖아요. 네. 이것도 불참 결정에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 올림픽 멤버 중에 이 두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는 지금까지는 안세영 선수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이 배드민턴 연맹이 선수 계약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인 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를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신인 선수 계약 조건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 계약 기간을 대졸 선수 5년, 고졸 선수 7년으로 고정해 놨고요. 예. 계약금도 상한액이 있어서 뭐 1억 5천, 1억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단 첫 해 연봉도 대졸 선수 6천만 원, 고졸 선수 5천만 원으로 상한액을 지정해 놓고 그렇군요. 있고 이걸 또 3년 차까지는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줄이고 계약금이나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그 연습생 아, 연습생 맞습니다. 하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면은 아이돌이 되고 나서 그 그렇죠. 계약 기간이나 그런 부분 논란이 됐었죠. 예,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첫 해 연봉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 상한액. 이거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이 4인간 계약에 이렇게 협회가 상한액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금액도 이제는 뭐 이게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월 얼마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문체부도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다양하게 체육계에서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나 협회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이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체육 정책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체육계 전반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점을 그렇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육이 좀 엘리트 선수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전 국민이 이렇게 협회 들어와서 좀 재밌게 배드민턴도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안세영 선수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육계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조리, 불합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체육계까지 다 살펴봤어요. 맞습니다. 역시 영민하네요. 아닙니다. 네, 영민한 아유, 부끄러워라. 뉴스 덕분에 네. 청취율 올라가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